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밴드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돼서 참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는 에세이를 쓰는 작가입니다. 예, 그래서 김쾌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밴드조의 팬이 이번에 새로 된 사람이어서 인터뷰 요청을 드렸고 또 우리 밴드주께서 흔쾌히 응해주셔서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박수!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잠깐 소개를 부탁을 드려볼까요? 안녕하세요. 밴드조 건반 치는 영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밴드조 배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챕터를 이렇게 정해서 진행하는 게 좀 편해서 오늘 3개의 챕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한 입장에서 밴드조를 객관적으로 옆에서 봤을 때 저는 3가지 정도의 특징을 발견을 하고 밴드조 음악 세계 3가지 정도로 꼭지를 이제 잡아가지고 제 방송에 내보냈는데 오늘도 그 꼭지를 가지고 편안하게 얘기를 좀 나누고 직접 여러분들께 육성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마련이 됐는데 3가지 주제 차근차근 이제 갈 텐데 첫 번째 주제는 제가 밴드조라는 그 음악 활동하시는 모습들 또 노래를 들으면서 제일 크게 이제 첫 번째 들었던 거는 야 음악이 굉장히 토속적이고 굉장히 그 자연을 좀 자연 친화적이고 예 기계음도 안 들어가고 예, 좀 구수하고 뭐 음식으로 치면은 뭐 이렇게 된장찌개 같은 그런 네. 얘기잖아요. 예 그런 이제 그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아무래도 제가 고향이 이제 또 강원도 영월이다 보니까 좀 그런 정서가 음악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지 않았나 하는 뭐 그런 생각은 사실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도시에서 자라신 분이 아니니까 누가 봐도 딱 강원도 사람이에요, 제가. 예. 영월에서 그 뭐하고 지낸지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영월에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당시 친구들하고 이제 스쿨 밴드를 조직해서 영월에서 이제 그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밴드를 했죠. 이제 그때는 도시와는 좀 틀리게 뭐 어떤 학원이 있거나 연습실이 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디 빈집들을 찾아서 그리고 또 소리가 크니까 드럼을 치고 막 이러니까 소리가 크니까 밴드 연습을 하려면 예. 아. 어디 인가들이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산속 깊숙이 어디 누가 그러니까 도저히 너무 깊은 산골이라서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런 집들 그리고 이제 나간 집 그런 집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흉가, 폐가 뭐 이런 데들. 그리고 이제 그 영월에 이제 그 기도원 영월 기도원이라는 유명한 데가 기도원.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모든 영월의 밴드들이 연습실로 사용을 거기를 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넓고 그나마 이제 시멘트로 되어 있는 건물이고 아니면 다른 데 가면 다 흙집으로 되어 있고 막 이러니까 전기는 이제 들어오나요? 이제 그 공고 다니는 친구들한테 전기과 친구들한테 부탁을 해서 예. 약간 이제 전기를 살짝 빌려 쓰는 아.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오케이. 이제 연습을 했었어요. 그때 뭐 전에 듣기로는 한두 개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밴드가. 그때 밴드가 제가 대충 그냥 생각해봐도 그때 영월에 고등학교 3개밖에 없어요. 고등학교가 3개인데도 불구하고 밴드가 거의 한 50개 정도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0개? 예. 그때 이제 뭐 야,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그때 당시에 뭐 이제 지금도 있는데 그 기억나는 밴드들이 이제 뭐 진공관, 사이코 이런 밴드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은 기수별로 있어요. 아, 예, 기수별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6팀이 되는 거죠. 이 그렇구나. 2팀만 있어도. 그렇구나. 예. 한 학년 한 팀이 아니고. 예, 3학년, 2학년, 1학년 이렇게 이제 팀이 야, 있는 거죠. 그렇게.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전통 있는 팀. 그리고 이제 전통이 없는 이제 본인이 활동한 건 전통이 있는 팀. 저는 이제 저희는 좀 신흥 강자. 전통이 없었습니다. 신흥 강자. 그렇죠.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렇게 그 많았던 거는 그 영월에서만 있었던 일인가 아니면 그거는 전국적으로? 아닌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자체가 그때 밴드의 어떤 정말 그 뭐라 그럴까 황금기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 우리나라의 그 헤비메탈이라는 음악들도 많은 팬들을 그때 가지고 있었고 음반 판매도 많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80년대 중후반 아니면 예, 그 그렇죠. 정도? 예. 올림픽 막 나오고 맞습니다. 막, 예, 이럴 때. 그 거기서 한 90년대 뭐 이렇게 그때. 예. 그러니까 그때쯤
밴드의 어떤 전성기 시대가 아니었나. 영미 씨는 잘하면서 밴드 뭐 구경했어요? 어때요? 아니요. 어디 자기는 제천 아니었나? 제천? 네. 제천은 동네 분위기가 좀 어땠어요? 거기는? 저 어렸을 때 집 학교밖에 몰라가지고요. 아니 그래도 동네 분위기는 알잖아. 동네 전반적인 분위기. 분위기는 어. 저 때는 서태지. 아 서태지. 네, 서태지 아, 아이들. 세대가 좀 차이가 나는 네. 세대. 네. 댄스 좀 춤 좀 췄어요? 알면서 물어보는 건데 우리 밴드조 사랑하시는 분들은 영미 씨의 존재감이 굉장히 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면 보면 잊혀지지가 않으니까 기억이 나니까. 어쨌든 영미 씨는 서태지 세대였구나. 네. 댄스. 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제천도 약간은 뭐 분위기는 대신 건물이나 이런 거는 높은 건물 없는 동네죠, 거기도. 산도 있고 물도 있고. 네, 없는데 그 영월에서 오라버니가 기타 줄을 사러 제천으로 나왔다 그랬었어요. 맞다. 그 얘기, 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진짜. 영월에서는 이제 뭐 어떤 악기들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기타 줄 하나 살려도 제천으로 나가서 사야 되고, 이제 조금 이제 후에는 이제 생겼는데 처음에는 매우 어려웠죠. 그래서 악기들도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제 밴드들이 연습하는 데들이 뻔하게 이렇게 서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몰래 이제 밤에 그 연습실에 가서 뭐 드럼 심벌 같은 것들 뭐 아니면 뭐 기타 스피커라든가 이런 것들 몰래 이제 가서 빌려오는 거죠. 몰래 빌려오는 거죠. 말 안 하고. 예, 그리고는 그래 미안하니까 어. 그 친구들이 혹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변신을 시켜놓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색칠도 좀 하고 뭐 테이프도 몇 개 붙여놓고 뭐 이래서 약간 다른 것처럼. 근데 어느 날 가보면 우리 연습실에 그게 없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 친구들 연습실에 몰래 또 가보면 검은색으로 우리가 칠해놨는데 하얀색으로 바뀌어 나오죠. 서로 그 친구들은 상처 안 주려고 배려하면서. 참 예의가 있어요 서로에. 참 예의가 있었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러면서 많은 밴드들 활동을 하고 음악을 하면서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겠네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너무나 진짜 음악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생을 하니까 고생이 너무 심해서 뭐 집에서는 뭐 방학 때 이제 연습하러 간다 그러면 뭐 쌀 같은 것도 주지 않고 돈도 안 주고 이러니까 그 농사들을 다 지니까 영월은 안 익은 막 옥수수를 따서 그래 저희는, 맞다. 예, 그게 익은 줄 알았어요. 그거 먹고 막 배탈 나고 그랬다며. 예, 그거 막 예. 불에다 구웠는데 그냥 물렁물렁하고 맞아. 삶은 것처럼 그거 먹고 단체로 막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그러면서, 사람 예. 학생들이 막 바글바글한 동네 음악 하나에 꽂혀가지고 예. 재밌는 동네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정말. 다시 그때로 가려면 안 가겠네요. 그때 고생 많이 해서. 사실은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지금 행복하다. 예. 그러면은 그런 어렸을 때 그런 추억들 자연과 더 벗삼아서 음악을 즐겼던 추억들이 어쨌든 우리 인격의 그 사춘기 때 청소년 때니까 이제 깊은 영향을 미쳤을 거고 그게 요새 그 음악의 색깔, 예. 방향 이런 거에도 살짝 영향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많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서라는 게 뭔지가 알겠다라는 그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좀 험난하게 어렵게 이제 그런 이제 연습을 하고 뭐 이렇게 공연을 한 번 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좀 노력이 필요했죠.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살다 보니까 지금 애지간히 어려운 거는 저한테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니다. 예, 나는 그거 벌써 예전에 다 해봤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그런 정신이 제가 더 투철해 줄 수 있는 오케이. 그 과거가 나의 정신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닌가. 뭐 음악적으로도 당연히 많은 그 이미지, 사실은 결국에는 이미지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음악하는 작업인데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들이 가장 내가 많이 봤던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는 건 사실이니까요. 형식적으로 봐도 지금 이제 어쿠스틱 예, 가져가고 있고 이제 우리 소위 전 문외한에서 모르지만 포크 얘기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포크의 그런 그 음악적 분위기가 난다는 얘기도 들으실 것 같고 주변 분들이 얼마. 근데 이제 그
그 포크가 이제 어떤 두 가지 의미로 좀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민속적인 거고 하나는 이제 진짜 어쿠스틱한 얘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어쿠스틱한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 건데 그렇죠. 이제 포크 우리는 좀 뭐라 그럴까요? 어떤 전통적인 거 어쿠스틱 그런 밴드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 팀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오히려 그 포크가 우리한테는 약간 민속적인 게 더 맞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속적이고 한국적이고. 좀 그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많은 아니 노력을 음악을 하고 좀 있습니다. 들어보면 확실히 한국 뭔지 모르지만 그 한국 그 감성, 정서, 가락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진 건 사실이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 우리나라 음악들, 그러니까 판소리, 뭐 이런 사물놀이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하면서 좀 많이 듣습니다. 그런 음악들을 일부러. 거기에 어떤 깊이를 좀 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음악들에 이렇게 훌륭한 음악들이 있구나. 이걸 나도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걸 배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미 씨는 그러면 거기 발맞춰서 의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골 장터 아줌마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어? 아, 원래 좋아했어요. 원래 좋아했어요? 네. 한국적인 거 좋아해요? 네. 근데 영미 씨는 그 한국적인 음악도 음악이지만 네. 클래식을 전공을 했잖아요. 네. 클래식 서양의 어떤 네, 네.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밴드에서 이렇게 같이 2인조로 지금 활동하시면서 네. 도움이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쪽에 도움을 내가 주고 있다. 아니면 나는 뭔지 모르지만 조금 내가 좀 그 붙어 있는 음악적 그 성향이랄까 이런 게 혹시 누가 끼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조금 풀어서 얘기한다면 어때요? 테크닉적인 거는요, 이렇게 치고 그러니까 플레이적인 거는 괜찮은데 나머지 다른 거는 저는 항상 악보만 보고 그쵸. 내 생각 없이 악보만 보고 그쵸. 있는 그대로 이제 치는 거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은 네,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다리를 그렇게 그 잊지 못할 모션을 하시는 건지. 왜냐면 이거 좀 보시는 분들이 밴드 좀 팬들이니까 다 기억을 하실 거라고. 그 어깨짓과 다리의 그 모션이 그건 정말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흥이 많은 친구입니다. 흥이 정말 대단해. 흥이 정말.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잘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예. 정서적으로 조금 뭔지 모르는 외로움과 슬픔 같은 정서라면 이 흥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불러일으켜 주니까 이게 딱딱 궁합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 물론 많은 연습과 네. 호흡을 지지고 볶았겠지만. 저희를 이제 아시는 분들이 네. 저는 좀 무겁고 이 친구는 좀 이제 가볍고 이러니까 뭔가 그 조화가 맞다라는 그쵸? 얘기들은 많이 듣습니다. 그쵸. 예, 그런 얘기들은. 그래요. 여러분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제 궁금한 거는 조금 무거운 얘기일 수도 예. 있는데 그런 이제 시골 뭐 아까 한국적이고 시골 감성 또 자연을 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지금 우리나라의 음악의 전체 판으로 봤을 때는 조금 메인 주류 음악은 아니잖아요. 예. 요새는 이제 굉장히 문명화가 되고 예. 아시다시피 뭐 테크닉도 많이 기계적인 것들도 동원이 되고 비주얼도 뭐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조금 꿋꿋이 그 고수하면서 나간다는 게 회의가 들거나 뭐 부러워하실 것 같진 네. 않아요. 저쪽을 부러워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서 이제 저쪽을 굳이 이제 디지털적이라고 한다면 시대가 디지털로 다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예. 음악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디지털 그리고 새로운 20대, 20대 애들은 정말로 태어나기가 무섭게 벌써 스마트폰 세대가 그럼요. 될 정도로 그렇죠. 청중들이 계속 잘하고 있는데 예. 그런 새로운 관객들에게 이런 아날로그적인 이런 음악이 전달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거 고민해 보신 적이 혹시 있을지. 그럼요. 그거는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근데 조금 이제 내 스스로가 정리가 된 부분들이 100명의 아티스트가 있으면 길은 100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99명이 좀 비슷한 길로 가고 한 명만 따르는 길로 가고 이런 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좀 각자의 자기만이 갖는 철학과 생각들이 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다양한 것들이 있지 않으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얘기하면 매우 편협적인 지금 그 사고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획일화돼 있고 예. 예, 다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디지털이라는 걸로 인해서 사실은 조금 제 생각에 좀 편협해진 것이 아닌가. 좀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 이거 좀 재미가 없는데 좀 더 다른 얘기들을 서로 이렇게 서로 하면 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래서 더욱 더 우리는 좀 더 좀 디지털 추세에 뭐 뒤지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굳이 막 급하게 막 쫓아다닐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이번에 이제 밴드조를 알게 되고 조금 보탬이 될까 해서 음원 사이트에 가가지고 이제 구매를 해서 좀 도와드려야지 매출에 좀 그런데 간데 없어. 예.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예. 아 저희는 뭐 현장에서만 팔고 있다. 그런 것도 연결이 되는 건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약간 이제 좀 이거 이제 생각인 거죠. 그냥 뭔가의 주류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내가 누군가의 들러리를 쓰고 싶은 생각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리고 엄밀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인디라는 개념 자체가 정말 독립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어야지 계속 오버그라운드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면 인디라는 말을 쓰는 것도 사실은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이제 나는 안 그래야지라는 그런 생각에서 처음엔 저도 다 등록하고 그랬습니다. 뭐 1집, 2집은. 아, 처음에는? 예. 아.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해보고 제가 깨달은 반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 내가 뭐 많은 것을 개척하지 못할지언정 내가 스스로 한번 해치고 나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음반도 공연장에서만 되도록이면 팔고 저한테 이제 바로 연락 오는 직거래 방식으로 그냥 그렇게 지금 음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혹시 밑에 자막을 넣어드릴 테니까 궁금하시면은 음반을 들으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처럼 음원 사이트에 가지 마시고 이 아래에 흐르는 전화번호, 계좌번호 보내드릴 테니까 문의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뭐 1부 챕터 1 자연을 닮은 음악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밴드를 알게 되면서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생겨서 청하려고 합니다. 하는 말이라는 노래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노래 참 좋더라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적인 어떤 그런 느낌도 많이 나고 가사가 되게 재밌거든요. 1부 마지막으로 그 노래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1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하는 말, 셋, 넷. 옆집에 아줌마 날 보며 하는 말 총각은 무슨 일을 하고 있길래 머리는 길게 기르고 밤만 되면 어딜 가 밤도깨비처럼 어딜 다녀오시나 시골집 우리 엄마 날 보며 하는 말 밥은 먹고 다니냐 아픈 곳은 없느냐 운전 조심하거라 사람 조심하거라 건강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라 초등학교 내 친구 날 보며 하는 말 돈은 많이 벌었냐 아이들은 잘 크냐 직장생활 때려치고 장사나 할까나 꿈을 꿨던 어린 시절 술잔 속에 잠겼네 하늘에서 내려보는 그분들이 하는 말 자유롭게 평화롭게 온화하게 살아라 바람처럼 구름처럼 나무처럼 꽃처럼
지혜 품고 선정 품고 서로 사랑하거라. 옆집에 아줌마 날 보며 하는 말 정당은 무슨 일을 하고 가슴이다 머리를 길게 기르고 맘만 대면 어딜 가 가슴이다 꽃기비처럼 어딜 다녀보시나 시골집 우리 엄마 날 보며 하는 말 나는 먹고 다니냐 아픈 곳은 없느냐 예. 운전 조심하거라 사람 조심하거라 예. 건강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라 고맙습니다.